오늘 두 판의 대결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저희는 C조 박정환 구단과 이지영 구단의 대결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반 박정환 구단이 기분 좋게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이지영 구단의 이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초반에 실패를 딛고 계속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박정환 구단의 약간의 느슨함을 유도를 해냈고요. 국면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승부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전에 이제 여기를 눌러가고 나서 이렇게 늘어서 받았고요. 여기가 아직까지는 백이 받아야 되는 돌이다가 이제 이지영 구단의 주장인데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백이 뭔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 두고 이렇게 치받아서 빨리 이쪽을 결정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손을 빼서 여기를 가고 싶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자리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과연 흑이 이 백돌의 타격을 줄 정도의 어떤 강력한 공격 수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아, 일단 받았네요. 제가 이제 손 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마늘모가 백이 권리가 되면서 항상 이렇게 내려서면 백이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형태였습니다. 자체로의 삶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있다면 뭔가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 빼는 걸 좀 예측을 했었는데요. 근데 실전 받아주었습니다. 네, 자, 이 수가 착점되기에 앞서 박정환 구단 판 전체를 훑어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것으로도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이지연 구단의 시야가 이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잘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그런 하나, 둘, 각도인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다섯, 여섯, 1분 내에 선택할 수 있는, 1분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국면, 거기까지 나가요. 아, 이건 뭔가 엮으러 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과 이쪽의 돌들을 좀 엮으러 갔습니다. 네. 자, 단순히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주변 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지영 구단의 바둑을 보면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부분이 정리되는 걸 좋아해서요. 발빠르게 하고 어딘가를 가기보다는 그 형태가 끝까지 정리될 때까지 그쪽을 계속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딱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밀고 들어간 것도 두텁게 정리하는 이지영 구단이고요. 여기를 젖힐 때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백에게 다시 한번 응수를 강요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정환 구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나간 수 여덟, 아홉, 뭔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와중에 한 번 더 버티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오히려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지영 구단이 바랬던 것은 여기를 나가면서 백이 이런 데 젖히고 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드리다 보면 백이 결국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나가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중앙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고 이런 걸 바랬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이쪽도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주지 않고 연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예 5점을 받으면서 여기는 찝어서 끊을 테면 끊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네. 당장은 축이기 때문에 이제 흑이 여기를 찝기 위해서는 이쪽을 건드려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안쪽에서의 어느 정도 백의 안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지금 여기 나간 수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 수도 넷,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네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선택을 하고는 있는데요. 자, 이제 돌이 점점 좌중앙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백이 돌들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치받는 것이 이쪽 부분으로 선수예요.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여기를 틀어 막아서 당장 수상전에서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그렇다면 백이 치받아 가는 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제 여기서 한 수를 더 뜬다면 그것보다 더 좋게 자세를 잡기 위해서 이제 키우고 나서 여기를 치받는 걸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제 여기를 둘 때 흑이 반격하는 게 없는지 이런 걸 좀 구상을 해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냥 치받았습니다.
한 9.3초까지는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간에야 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도 뒷맛은 좋습니다. 지금 여기를 나가는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면 더 이상의 활용은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이지영 구단은 이 부분의 처리를 마친 이후에 결국 다시 이 우중앙 찝어가는 수 보고 있을까요? 근데 찝어가는 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축이 불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찝었을 때 지금 중앙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면 백이 여기가 선수여서 양쪽을 연결하면서 안에서 사는 것과 이쪽에서 한 집을 더 내는 것 이게 맛보기라면 여전히 잡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 찝어가는 수가 통하기 위해서는 일곱, 흑돌이 꽤 두텁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좀 더 타이트하게 둬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좀 단순 직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한 35집 정도 되고요. 40집입니다. 여기는 흙이 이제 끊어 잡는 걸로는 집으로 너무 손해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흙이 선수를 뽑고 안에서 산다 하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40집의 안에서 집 모양까지 해서 여기는 둔다면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고 이쪽은 당하게 됩니다. 44집이 납니다. 흙은 44집가량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집은 여기가 한 8집에 합쳐서 10집, 20, 24, 25, 30, 39집, 한 38, 39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만 보면 흙이 여기서 선수로 처리하고 여기를 살릴 수 있다고 해도 집은 100이 앞서 있습니다. 그럼 그것보다는 좀 더 중앙에서 타이트한 공격으로 뭔가 더 엮어내야 합니다. 자, 흙은 무엇인가 더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 중앙 쪽으로 가르고 나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가르죠. 네. 지금 뭐 쉽게 해주어서는 흙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지영 구단입니다. 지금 중앙 쪽에서 어느 쪽이 두텁게 처리되느냐는 뭐 이쪽의 약점, 이쪽의 사활 이런 것도 상관이 있지만 사실 이 흑돌의 사활도 연관이 있고요. 중앙 쪽의 집 모양과도 연관이 있고 흙은 항상 이렇게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앙 쪽이 흙이 두텁다면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백이 두텁다면 꽤나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데라도 선수로 당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중앙 쪽을 쉽게 연결시켜 주어서는 이지영 구단 승산이 없습니다. 이지영 구단은 자, 어떻게든 연결시켜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박정환 구단은 반대로 어떻게든 자,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흙은 끝까지 차단 가능할까요? 뭐 차단이 됐든 아니면 그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 이득을 보든 네. 뭔가는 해야 되고요. 지금 네,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죠? 있거나 여기 1,000원짜리를 밀고 마지막. 이렇게 쌍립을 서거나 둘, 뭐 이런 게 셋, 이쪽과 이쪽 끊는 넷, 것을 다 보는 선택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것도 급소입니다. 이 자리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를 나가고 이을 때 이쪽 뚫는 것을 보는 급소 자리입니다. 자, 좌측의 백 약점부터 찔러갑니다. 백도 만약 차단이 된다면 이 안쪽에서는 삶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차단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단은 되지만 여기 찝는 게 백이 선수가 된다면 네. 그때는 좀 안형이 갖춰질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가 선수도 아닌 채로 차단이 된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뭐 이 대결도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상훈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바둑 잠깐 그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형세의 분석을 엿봤더니요. 한상훈 선수가 한 90% 정도의 승률로 앞서 있습니다. 90%요? 예. 그렇다면 그 바둑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 바둑이 지금 너무 승부처여서요. 네,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게다가 지금 박정환 구단의 마지막 수가 그 바둑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여기를 놓습니다. 지금 흑이 100의 약점을 찔러 들어갔는데 박정환 구단은 뭐 당장 흑도를 끊어가기보다는 흑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점이 있다면 흑이 이어서 이렇게 끊어지는 약점이 있다면 백이 이쪽 부분을 이제 연결하려고 했을 때 흑이 끝까지 끊으러 갈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렇게 끊어가면 여기를 우지끈 끊어서 지금 여기 끼우는 맥점은 여기가 흑 3점이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따내면서 3점이 단수라면 통하지 않습니다. 회돌이가 통하지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상대 약점을 좀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끊어가는 것은 어떨지요? 이렇게 바로 되면 끊어가는 것까지도 가능할까요? 흑이 여기가 선수가 되면 이쪽 나가는 것과 이쪽 나가는 것으로 연결은 되는데요. 사실 연결이 돼도 백은 끊을 수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고 여기 단수까지가 백에 걸리고 이쪽도 쭉 돌파하면 일단 기분은 좋죠. 물론 이제 여기 사활을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되고 안에서 사는 자세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백돌이 이렇게까지 다 채워진다면 이쪽 부분을 뒀을 때 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림을 그려볼지 둘, 셋, 여기가 좀 더 좋겠네요. 네. 이런 그림을 그려볼지 아니면 일곱. 일단은 여기를 연결하고 네 끊어갔습니다. 이거 뭐죠? 끊어가는 선택입니다. 조금 더 과감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지연 구단이 계속 이제 백의 약점을 노리는데 박정환 구단이 오히려 상대 약점을 노리러 갔습니다. 완전히 수익기 충돌이고요. 설마 백은 흑을 전체를 잡으러 가려는 것은 아닐까요? 잡으러 가려면 이 타이밍에 여기 잊지 않고 이쪽 부분을 연결해서 수상전으로 돌입을 해야 합니다. 모양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형태가 나오려면 백이 여기도 찝어서 모양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메어 들어가야 이 수상전이 한 수 빠른 수상전이 되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자충에 걸려 있죠. 근데 마지막. 하나, 방금 전 상황에서 셋, 여기를 먼저 찝으면 흑이 호구를 쳐서 여섯, 받을 수도 일곱. 있고요. 여덟. 근데 이것도 아홉. 만만치 않네요. 이거 두면 다시 자충 노리고 잡으러 갑니까? 이건 제가 애초에 못 봤던 수법이네요. 이렇게 되면 흑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연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이지연 선수가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막으면 여기를 통해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백도 최강으로 가면 이쪽을 두는 게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백돌이 이제 여기 왔을 때 이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봉쇄가 된다면 흑이 정말 위험하네요. 지금 봉쇄가 되죠. 봉쇄됩니다. 이건 흑이 잡혔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흑 지금 위험한 것 아닌가요? 넷, 다섯, 여섯. 뭐가 뭔지 모르면 뭐 이런 데 급소도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먼저 물어보네요. 네, 지금 거기가 포인트 맞네요. 근데 아까는 이렇게까지 다 자충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곤란했는데 지금은 백이 바깥쪽을 둔다면 아까보다는 두 칸이나 여유가 있는 만큼 뭐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르고 나가면서 다른 수법을 엿보게 됩니다. 이지연 구단 이 짧은 초읽기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 찾아냈습니다. 네, 어려운 수 찾아내긴 했는데 제 느낌에는 그래도 여기를 흑이 둔다면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끊어간 선택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먼저 붙여서 날일자를 봉쇄하고 나서 여기를 계속 잡으러 가는 것과 이쪽 좌측을 건드리는 것을 맛보기로 해도 백이 잘 되고 있는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셋,
자체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를 두면 일곱, 여덟, 한 수는 보겠습니다. 아홉, 아, 네.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두고 날일자를 가면 그때 이런 데 붙이고 나서 뭐 여기 연결을 하면 이쪽 다시 틀어막는 걸 노리고 뭐 이런 싸움도 어렵긴 했습니다만 실전은 너무, 더 네. 네, 간명하네요. 복잡하니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붙였을 때 흙이 받지를 못한다고 해도 이미 백이 여기 나와 끄는 것은 잘하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은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지영 구단도 지금 그냥 단순 연결을 꾀하는 게 아니라 백을 좀 뭔가 피곤하게 만드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나가서 흙의 수를 늘리면서 여기 약점 여러 곳을 노리면서 둘, 이쪽 젖히는 강도도 약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을 지금은 다섯,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연결입니까? 단순 연결 선택이라면 지금 흐름은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좋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크게 작은 틈을 또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쪽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두는 것은 이렇게 밀어서 연결이 되고요. 이쪽을 치받아서 끊는 것은 흑돌이 이제는 왔기 때문에 여기를 끼워서 뒤에서 돌려치면 끊으러 갔던 백돌이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의 흑돌은 안정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곳과 이곳에 악수 교환을 하고 간신히 연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의 흐름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박정환 구단 바깥쪽이 아니고요. 안쪽에서 젖혀가는 선택입니다. 지금 여기 끊으면 이렇게 밀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으면 나가고 여기를 잡으면 4점을 포기하고 바꿔치기를 해서 여기까지 전부 흙의 수중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여기 4점을 잡으면서 이 귀까지 뒷맛이 사라진다면 그건 흙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건 뭔가 느낌은 백이 잘 됐죠. 네. 자, 이지영 구단 과연 어떤 반격 찾아낼 수 하나. 있을까요? 둘, 셋, 넷, 네, 지금은 그 그림은 흙이 안 됩니다. 그 그림은 아까 계산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를 붙여서 이쪽까지 수중에 다 넣었다고 했을 때 흙이 얻는 이익이 10집에 한 28집 정도 여기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아까 셌던 흙의 5집은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100이 집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다 늘어나면 이게 40집이 늘어납니다. 그럼 뭐 비교가 되질 않죠. 지금은 이것도 물론 이제 크게 당하긴 했는데 뭔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과 같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좌상귀 흙은 살릴 수 없게 되겠어요. 네, 자산기를 살릴 수가 없고요. 이지영 구단이 그 과정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 치중을 가면 여기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끊고 따낼 때 이렇게 끊는 것을 봐서 백에게 뒤로 받는 것을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끊는 것을 두면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받을 때 그때 끊는 것을 두면 귀를 살리는 것과 이쪽을 잡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형세 판단은 다시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먼저 물어봅니다. 형세는 이지연 구단이 무언가 조금 더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그곳에 급소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맛보기로 한다면 뭐 집으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시 백이 약간 좋았던 상황에서 이지현 구단의 마지막 승부수가 그렇게 강렬하게 통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쪽이 좀 우세해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네요. 저는 그 수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고 어렵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해서 4점을 주고 그 다음에 단수 치고 뭐 여기를 어느 쪽으로 받든 이렇게 두면 백이 이쪽과 이쪽을 상대에게 맛보기로 내주는 일은 없습니다. 양쪽을 백이 다 둘 수가 있군요. 네. 대신에 물론 이제 이쪽의 뒷맛이 아직은 좀 더 봐야 합니다. 흙이 돌이 여기가 오면서 다음에 찔러 들어가는 게 좀 생겼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치중 갔을 때 백을 어디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를 봐야겠지만 그 전까지 진행을 보면 이 형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뭔가 집으로는 백이 상당히 앞서 있고 흙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찔러 들어가느냐 하나, 딱 그 승부로 느껴지는데요. 한번 계산을 넷, 대략적으로 해보죠. 지금 네. 흙정가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더 벌어졌을까요? 지금 흙은 이제 이런 쪽의 발전성이나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 부분의 백도를 괴롭히는 것, 여기 치중 가서 괴롭히는 것 이런 걸 좀 엿보게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면 상당히 집으로는 불리해 보입니다. 이쪽이 11집이 나고 있고요. 35집, 40, 43, 44. 일단 44집의 이쪽이 발전성이고요. 100은 이쪽 집이 정말 너무 크게 났는데요.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한 50집은 납니다. 57, 100집은 60집은 납니다. 훨씬 많이 늘어났네요. 네, 자, 그렇다면 흙은 마지막 두터움으로 무언가 만들어내야겠습니다. 넷, 지금 집 계산만 해봤을 때는 반면으로도 약 15 정도 백이 앞서 있고요. 덤까지 하면 20집 이상 백이 차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흙이 이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서의 집 모양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찔러 들어가서 어디까지 백도를 괴롭힐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백이 중앙을 연결하는 자리 약 몇 집가량 될까요? 대략 봤을 때 한 20집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반상 맞아요. 최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뒷맛 좋은 자리, 네, 거기는 뒷맛 좋은 자리를 치면 여기는 이제 집으로는 한 10집 정도인데요. 여기가 20집이고 여기가 10집이지만 여기는 대신에 흙이 둔다면 백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선수 10집입니다. 네. 그럼 후수 20집과 비슷한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수가 뒷맛이 훨씬 깔끔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지금 여기를 선택했을 때 이지영 구단이 표정이 좀 좋지 않았고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도 지금은 흐름이 약간 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뒷맛이 깔끔한 자리를 찾고 있고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찌르면서 이제는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집 차이는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은 10집짜리를 두고 20집짜리를 상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요. 대신에 변수는 훨씬 적어지고 이걸로 박정환 구단의 우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집으로 큰 자리는 이지연 구단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박정환 구단의 선택 참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이 네. 네, 뒷맛 좋은 자리로 가면서 좀 확실한 우세를 잡고자 박정환 구단이 중앙 쪽을 선택을 했고요. 이지영 구단이 딱 그 수를 보자마자
딱 약간 표정이 무너졌는데 그것도 아마 거기를 두지 않았으면 하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있었을까요? 박정환 구단이 맛 좋은 자리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좌변 쪽, 네, 그쪽을 지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쪽을 지키면 흑이 여기서 집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느냐, 딱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자, 좀 모양이 결정이 된다면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옆에 대고 좀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바둑 박정환 구단이 확실하게 우세를 쥐고 있는 것 같고요. 대략 어느 정도 차이일지 제가 제 느낌까지, 오감까지 총동원해서 한번 형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감까지 또 왜냐하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제 실력으로 여기를 완벽하게 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6, 7, 8, 9. 지금 끄는 것은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함입니다. 끊고 잡을 때 이 교환만으로 여기 찝어서 백도를 살려 나오는 것을 일단 방비를 했고요. 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여기서 흑선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데를 밀어가고 이쪽을 백이 받나요?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받고 여기는 그럼 이 대신에 이렇게 교환이 되는 자리이고 이 네. 상태에서 흑이 중앙을 먼저 가고 이 정도로 세면 되겠습니다. 집 차이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방금 전 제 계산으로는 한 77대 80 정도? 여섯, 확실히 덤을 내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렇게 진행되면은 덤을 내기 어렵고요. 이지용 구단의 선택은 중앙 쪽이 아닙니다. 네, 실전은 이제 이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쪽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뭐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대결. 박정환 구단이 유리한 흐름으로 굳혀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옆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상훈 8단 그리고 이동훈 9단의 대결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바둑은 뭐가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우아 쪽에는 패가 남아 있고 여기는 왜 찔러져 있고 여기는 왜 붙여져 있죠? 어디가 마지막 수였을까요? 지금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수가 궁금할 정도의 서로 두담한 듯한 형태들이 많이 남아 있고 역시 네, 찔러간 형태였군요. 그랬군요. 앞서 형세를 이야기해 주실 때는 한상훈 8단이 98%까지도 올라왔었다고. 네, 90%였습니다. 네. 90% 정도 우세하다고 뭐 제가 이 바둑을 본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형세 분석을 견눈질했을 때 컨닝했을 때 여섯, 이제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 그게 또 한참 전의 일이니까요. 과연 지금은 어떨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대국이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모든 선수들이 초읽기에 돌입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일단 인공지능 형세 분석은 지금도 한상원 8단이 우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80% 정도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흐름을 보지 않아서. 자, 지금 마지막 수는요. 한상원 8단이 2선을 젖혀갔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이렇게 찌르고 단수를 치니까 이제 여기를 젖혀간 거죠. 하나, 그럼 맞고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섯, 지금 두는 것을 보면 지금 전체를 좀 노리고 있네요. 전체를 노리는 건가요? 뭐 최소한 안쪽에서 좀 불편하게 살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는 교환이 되는데 여기를 두면 여기를 가르고 나가는 순간에 백이 단수 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끊어집니다. 지금 이 흑돌이 끊어져 있고요. 흑이 안에서 살 때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붙이면 늘어야 되고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안에서 사는 궁도가 아닙니다. 자체로 뭐 사는 게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이렇게 둬도 치중 가고 여기를 젖히고 끼워 들어가면 바깥쪽에 백돌이 꽤 두텁기 때문에 이것도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나, 어, 둘, 이동훈 구단의 다섯, 위기로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만약에 이쪽이 안에서 살 수 없다면 흑이 이제 여기 갈림 당하는 것이 자체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흑이 입장에서는 이런 데 두면서 연결을 꾀하게 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상원 8단이 끝까지 잡으러 갈 생각일지는 모르겠고요. 그것보다는 이쪽에서 이렇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태라면 최소 이런 부분이 이제 선수로 듣게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중앙 쪽에 큰 집을 기대하는 그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우측에 이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지현 구단의 바둑도 수수가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좌상귀에서 흑이 수를 내고 있는 건가요? 좀 백의 응수를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를 젖히고 했나요? 네. 자, 젖히고 반대쪽을 젖혔어요. 마지막, 이거는 하나, 수익기에 좀 깊이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지영 구단이 손해가 될 수 있는 수를 두면서 지금 그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중앙의 어떤 뒷맛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오른쪽 바둑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 구단의 위기로 보였던 옆에 대국이었고요. 좀 상황이 다시 좀 긴박해진 느낌이 듭니다. 자, 이지영 구단 감춰두고 있던 수가 있었을까요? 박정환 구단은 평온한 모습이네요. 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순이 다른 곳은 진행이 안 됐고요. 여기를 백이 한 칸 띄었을 때 그때 흑이 이제 마지막, 상변 쪽을 선택을 하는데요. 셋, 상변을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받으니까 이렇게 여덟, 젖히고 네, 한 칸을 띄니까 지금 여기를 나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은 장면인데요. 일단 1과 2의 교환이 두 집 손해입니다. 안에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 손해가 되는 교환을 했다는 것은 뭔가 평범하게 흘러갔을 때는 이지영 구단이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한 게 분명하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여기를 끊었는데 확실히 노리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지영 구단이 노리는 것은 여기를 항상 흑이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야 되고요. 이 상태로 보시면 백이 이쪽을 단수 치면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아까보다 좋은 자세로 중앙 쪽으로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환은 없고요. 네, 백이 이쪽을 나가서 반발을 하면 여기 단수가 선수이고 또 여기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 끊어서 우측에 사활 넷, 대결로 갔을 때 여섯,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홉, 실전에 여기 단수 쳤다는 것은 박정환 구단이
안쪽에서 받을 확률이 높아졌네요. 이것은 여기를 늘고 그냥 이렇게 제압할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좀 포인트를 올린 건가요? 이쪽에선 득을 봤고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는 좀 손해가 있어서요. 느낌은 그 전에 차이를 뒤집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좌상귀 쪽 흑의 사활은 잡혀 있는 건가요? 그쪽은 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 날일자로 가고 둘, 여기를 둘 때 넷, 이렇게 끊어서 두면요. 여섯, 한 점을 잡았지만 옥집이기 때문에 여기 치중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이 중앙에 끊는 교환하지 않았다면 살 수가 있었던 건가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요. 네. 그 교환이 없었어도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수와 이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치중을 들어가면 잡혔나요? 여기를 두면 이쪽을 넘어가서 잡혔고요. 이곳을 호구로 붙이면 이쪽을 들어가고 이곳을 둘 때 그때 바깥쪽에서 둬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네. 좌상귀는 어차피 살릴 수가 없는 형태였습니다. 이지영 구단이 반발이에요. 반대쪽에서 단수를 쳤습니다. 지금 뭐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흑에게는 좀 비상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흑 두 점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흑의 두터움은 좀 지워지게 될 텐데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쪽 부분에서는 백집을 많이 깼는데요. 대신에 여기가 지금 다 돌파가 되면서 이제는 여기가 발전성이 아니라 거의 뭐 간신히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형태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지만 이지연 구단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의 승리는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지영 구단이 뭐 끝까지 반발을 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역시 애초에 이제 여기를 버리는 판단도 정확했고요. 그 전에 우세를 박정환 구단이 잘 지켜나가고 있고 이쪽을 나와 끄는 이후에는 박정환 구단이 계속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이지영 구단이 마지막 승부수를 중앙 쪽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마지막 아슬아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역시 이 농심배 넷, 국내 선발전 이 최종전이 주는 어떤 일곱, 압박인 것 같아요. 여덟, 제가 저기 현장에서 바둑 두고 있다고 해도 뭐 흑이 입장이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백이 입장이라고 해도 절대 뭐 끝나는 순간까지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국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이쪽을 이어서 처리를 했는데 아예 그냥 이쪽을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보류해둔 채로 우변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지영 구단이 여기를 이어서 처리한 것이 이 상태로 여기가 끊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백이 여기를 잡을 때 흑이 끊으러 가려면 뭐 이쪽 부분을 지금 찝어서 끊어 가야 하기 때문에 셋,
넷, 이 형태는 뭐 모양 자체도 별로 좋지가 않죠. 이렇게 끊어갈 수밖에 없다면 아홉, 이 두 점 쪽을 활용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연결을 꾀할 때 그게 잘 안 되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건너 붙였습니다. 옥집을 만들려고 둔 수인데요. 이 형태를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백의 안형을 좀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고요.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좋은 자세로 한 점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면 이건 여기를 찔러서 끊고 이쪽을 탈출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불안하네요. 네. 중앙이 백이 마지막 하나, 아닌가요? 지금 백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결을 위한다면 다섯, 여섯, 그렇죠. 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홉, 백이 중앙 쪽에서 이렇게 받으면 연결이 됩니다. 한 점을 살릴 때 찝고 이을 때 이렇게 끊어가면 이을 때 뒤에서 메우는 순간 흙은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이 여기로 이어서 뒀을 때 끝까지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느 타이밍인가 백은 이제 항상 그쪽으로 손이 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여기가 옥집이 되더라도 백돌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흙은 최대한 백을 좀 추궁을 해봐야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바둑이 백이 우세하다는 것은 확실하고 박정환 구단도 아마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이지영 구단이 마지막 뭐 될지 안 될지 의문인 수를 지금 일단 승부수로 던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여덟, 아홉, 중앙에서 만약 백이 먼저 점수를 한다면 연결이 가능한 수단이 남아 있었고요. 그렇다면 흙이 백이 연결이 가능한 자리 먼저 단수를 하나 쳐놓으면 안 될까요? 이쪽을요. 네. 이게 정말 여기가 시급하다면 백이 잇고 끊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네.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해야 될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냥 여기를 받으면 이 교환만으로 백돌이 끊어져 있고요. 백이 안 받으면 여기를 잇는 것이 이 귀 쪽과의 수상전까지 걸리기 때문에 받는 것은 필수인데 하나, 둘, 백이 이쪽 부분이 급한 상황이라면 하나 이어두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덟, 이러면 따내면서 연결이기 때문에 흙이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선수를 백이 줄 수는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네, 비상수단이 남아 있네요. 자, 이지영 구단 계속해서 추궁을 해가고 있습니다. 뭔가 제 느낌상 여기 밀어간 수, 박정환 구단이 좀 버틴 수,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안전한 수를 선택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지영 구단이 박정환 구단 쉽게 보내주질 않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단수가 백이 여기 손해가 좀 싫다면 그냥 끊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끊어진 자세라면 그때는 백도 조금씩 불안해지죠. 이런데 마늘모하고 나서 여기 나와 끊어서 3점 잡는 걸 보고 받으면 그때 이쪽을 지키면서 잡으러 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잡히는 것까지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선수로 끊는 대신에 백이 1000원짜리를 끊으면 흙이 이쪽 2점 쪽을 보호하면서 지킬 수는 없어요. 이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끊으면 이쪽을 받아야 되고 그럼 이 2점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전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덟, 깔끔하게 백도어를 공격하는 자세는 나오지 않고요. 지금은 일단은 흙의 형태를 좀 정돈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공격은 그냥 딱 이 정도까지만 할 것 같네요. 두 선수의 자세가 완벽히 일치하는데요. 아, 네.
원래 저 자세는 예전에 이영구 구단이 많이 보여줬던 자세인데요. 네. 두 선수의 긴장감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평범하게 흘러가서는 이지연 구단이 덤을 빼기 어려운 형태에서 지금 중앙 쪽에서 복잡하게 흔들어 가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 뭐 그렇게 쉽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박정환 구단의 우세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지연 구단이 좀 바쁜 형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먼저 끊어서 물어보네요. 네, 지금 저수도 중앙 쪽을 정리를 하고 여기를 받는 한 가지 방법이죠. 네, 받는 방법에 있어서 이쪽 부분을 좀 노릴 수도 있고 중앙 쪽을 연결하면서 이 한 점을 쟁취하기 위해 지금 끊어갔습니다. 자체로만 본다면 여기 끊어가는 수는 흙이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서 조금 성가신 그런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나가는 순간 백이 둬서 여기가 끊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이쪽을 받으면 여기를 이으면서 끊어서 수상전이 한 수 흙이 빠르고 하나, 둘, 뭐 다른 쪽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단 제가 볼 때 박정환 구단이 아마 그냥 그렇게 두나요? 이쪽을 두면 그냥 이쪽을 정리를 쉽게 하고요. 다음에 이 두 점 쪽을 노려서 뭔가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면서 이제 연결하고 국면을 결정 지으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지연 선수는 나가는 쪽 선택을 했습니다. 자, 결국 박정환 구단은 이 우중앙 쪽 좀 활용을 하고 싶은 거군요. 네, 지금 그쪽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좀 쉽게 처리하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제가 백이라면 여기 둘 것 같아요. 여기를 둬서 네. 흙이 여기까지 이으면 그때 여기를 노리고요. 일곱, 여기를 받지 않으면 네. 나중에 여기를 뒤로 돌릴 수 있으니까 백이 괜찮습니다. 이지영 구단은 지금은 빨리 여기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물어보면 좋을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차피 뭐 많이 지나 조금 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해야만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잡았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이 여기를 이으면 그때 여기를 노리면 되고 흙이 여기를 잇지 않으면 여기를 찌르면서 전체가 깔끔하게 연결이 선수로 되는 형태니까 이건 백이 이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을 두는 게 좀 깔끔한 형태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흙이 먼저 이어놓고 하면 약간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둘,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 뭔가를 노릴 때 넷, 뭐 들여다보고 나서 이쪽을 나와서 뭐 이런 돌리는 여덟, 아홉. 뭐 그래서 이쪽을 노릴 때 아까 형태는 백이 언제든지 여기 연결하는 게 남아 있고 방금 전에 그 형태는 연결하는 게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실전도 비슷하네요. 실전도 연결하는 게 안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연결하는 것을 남겨주지 않고 뭔가를 해야 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지영 구단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지연 구단이 중앙에서 백의 연결 선수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무언가 만들어내야 할 텐데요. 중앙에서 또 백의 활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냥 쉽게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하나, 위험도 어느 정도 자초하면서 셋,
이쪽에서 흑돌의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전은 뭐 통한다면 시원시원하지만 아, 안 통한다면 위험하죠. 자, 이지연 구단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집어넣습니다. 그냥 한 점을 어느 쪽이든 있든 따내든 어떤 식으로 두든 여기 들여다보는 게 백이 깔끔하게 선수 교환을 할 수만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돌려치면서 나오고 쭉 연결이 백돌이 되면서 이 흑돌 전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보는 것을 확실한 선수로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와 끊는 걸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 단수에 대해 치받아서 받았습니다. 네, 꽉 이었고요. 박정환 구단 여전히 뭐 여기 넘는 것과 이쪽 중앙 쪽을 노려보면 백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은 사활에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네. 흑이 백의 사활을 추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지연 구단이 개가를 해보고 있는 것이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협을 했을 때 형세를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박정환 구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게 아마 여기서 변화가 생겨서 국면이 복잡해진 데에 대한 좀 자책일 것 같은데 넷,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역시 중앙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네요. 자, 결국 가일수를 했습니다. 자, 그쪽을 선택을 했고요. 자, 흑으로서는 좀 덤이 부담스러운 형세였는데요. 좀 만회를 했을까요? 일단 이렇게 되고 넘어가는 가장 유력해 보이는 형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석은 백이 한 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상황으로 계산을 해보고 백이 이제 사석 한 개를 치면요. 사석까지 여기가 10집. 백집이 한 72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흑은 마지막 하나, 백집은 앞서 살펴봤을 때보다는 약간 좀 줄어들었고요. 다섯, 여섯, 이제는 흑의 집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 개가로 흑집이 한 78집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집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지금 방금 전에 계산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네,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해봐야 되는 차이가 나네요. 지금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사석이 하나 맞았었는데요. 다시 세어보면 사석이 하나 백이 많고 여기가 9집이니까 합쳐서 10집에 마지막 26, 하나, 둘, 28, 셋, 넷, 38, 40, 다섯, 여섯, 56. 이랬네. 좀 더 타이트하게 세야겠습니다. 저는 백이 확실히 좋다고 보고 아까 처음 셌을 때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당했다고 봤는데요. 이건 백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는 있는데 네, 한 집 정도 늘어서 73집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방금 전에 여기 하나를 따냈죠.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교환이 되는 자리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걔가 여기 중앙을 뭐 잘못했나 봐요. 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센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또 차이가 나죠? 마지막 다시 세어봅니다. 둘, 지금 네 집이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섯, 열다섯, 여섯, 일곱, 열여덟, 여덟, 26, 아홉, 50, 60, 70, 71, 72, 73 여기까지 쳐서 한 74 정도. 방금 이지연 구단이 그냥 따냈습니다. 집으로 좀 차이가 생겼어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이어서 뒀을 때 여기 들여다보는 걸 당할까봐 그냥 따내서 중앙 쪽으로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79는 아니고요. 74 정도네요. 74 대 73에서 이제 이쪽 부분 흙이 먼저 둬서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느냐네요. 아까 계산이 틀렸습니다. 네. 지금이 정확하고요. 그럼 흙이 먼저 두면 제가 지금 셌을 때 흙집을 여기까지 경계선으로 흙의 경계선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 집을 세주고 이 정도까지만 이제 경계선을 그었고 이제 그 나머지가 불어나는 집이 될 텐데요. 둘, 셋, 넷, 그래도 덤을 다섯, 빼기는 어려울 것 여섯, 같습니다. 네, 일곱, 지금은 여기서 여덟. 집을 늘려도 백이 먼저 선수로 다른 큰 끝내기를 들어갈 수가 있고 집을 늘리는 것조차도 이런 데 교환하면 이미 제가 이렇게 셌던 백의 형태에서 지금 여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미 집으로 여기가 좀 손해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집이 좀 늘어납니다. 한 덤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서 한 두 집 손해가 되고 백선 끝내기라면 아까의 계산으로 비추어 보면 역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덤에 걸려서 백이 이기는 바둑입니다. 네. 자, 반면으로 좀 비슷한 정도의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덤 이상을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네. 좌상기 쪽은 시간 연장책이었지만 수가 나는 곳은 아니고요. 역시 흙은 이 우중앙 쪽 좀 집을 만들어야 할까요? 네, 지금 이쪽 부분에서 큰 집이 나지 못한다면 흙이 이기는 길이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앞서 살펴봤던 정도보다도 넷, 다섯, 조금 더 그 좋은 여섯, 그림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덟, 그쪽을 먼저 선점하네요. 네, 일단 옆끝내기 들어갔고요. 아까 정도 차이라면 받아주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백이 이렇게 찝어서 따내는 결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흙이 여기 나가는 것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타이밍에 찝어가면 여기를 나가서 응수를 해서 네. 피해가 커집니다. 미리 결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마지막 이게 반발이 가능합니다. 둘, 셋, 이지영 구단이 날카로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날카로움이 있어도 역시나 덤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흙의 입장인데요. 이제는 여기와 여기를 하나씩 따냈기 때문에 사석은 흙 쪽이 하나 많습니다. 틀어맞고 이곳은 괜히 늦췄다가 여기 날일자 당하면 흙돌이 다 잡혀버립니다. 연결이 끊어지나요?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흙이 두 번 둬서 연결이 불가능하고요. 흙이 이렇게 나와 끊는 것은 단수 쳐서 전체가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흙은 오히려 이제 이쪽 사화를 신경 쓰면서 둬야 되는데
젖힐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라면 다시 백이 선수를 잡고 자, 끝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여기가 지금 집이 안 나온다면 여기를 두 번이나 더 놓고 여기를 따내야죠. 이곳이 정리되고 나면 끝내기가 별로 남아있진 않네요. 네, 끝내기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앙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끝내기 들어갔어요. 역끝내기 선택을 네. 합니다. 방금 전의 형태가 깔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을 두는 게 차이가 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그려봤던 형태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시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자, 이 모습에서 좀 추측을 해본다면 좀 형세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지영 구단은 좀 분주해요. 방금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아마 한 반면 3집 정도일 것 같습니다. 반면 3집 정도 흙이 남겨서 박정환 구단이 한 3집 반 정도 이기는 그 그림이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갔다면 변화의 여지가 좀 적다고 보고 역끝내기를 둬서 버텼는데요. 이쪽이 역끝내기로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5집입니다. 역끝내기 5집이면 후수 10집이죠. 그 5집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쪽 부분을 백이 이쪽 저쪽을 모두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도 박정환 구단의 승세입니다. 자, 흑으로서는 좀 덤이 부담스러운 형세입니다. 자, 흑으로서는 좀 어떻게든 만회를 해볼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제 좀 마무리가 많이 되어서 그런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했을 때가 이제 여기 선까지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측이 13집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몇 집이 깎이느냐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 아예 들여다봤습니다. 어차피 백은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과 이쪽 마늘모가 맞보기여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식으로 흘러간다면 여기가 6집이 나고 여기가 한 집 정도 납니다. 아까 13집이 7집이 나니까 여기서 6집의 손실을 입고 여기서 5집의 이득을 봤으니까 이런 자리가 뭐 크게 변화를 주긴 어렵습니다. 이지영 구단이 괴로운 장면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아마 이렇게 흙이 연결을 하면 이쪽을 눌러서 여기 이을 때 하나, 이쪽으로 연결하고 여기 쌍립 서면 넷, 이쪽으로 또 연결하고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야금야금 이제 흙의 모양을 전부 깨러 들어가는 이런 작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뭔가 반발을 좀 깨야 합니다. 이쪽 한 칸은 너무나도 쉽게 흙이 연결만 꾀하다가 집 모양이 다 파괴되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이런데 한 칸 띄어서 정리했더라면 쉬웠는데요. 알기 쉽게 두더라도 좋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박정환 구단의 컨셉에서 쉽게 두는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박정환 구단과 실전 경험은 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판 정도는 둔 것 같은데
보면 박정환 구단은 유리한 상황에서도 이 별명부터가 무결점 바둑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최강을 좀 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전반적인 기풍은 그렇게까지 뭐 타이트하게 두거나 그렇게까지 뭐 강렬한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데 유리할 때 그리고 차이가 뭐 적지 않을 때에도 막판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신민준 구단하고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그런 면 있죠. 네,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요. 자, 박정환 구단 입구자로 붙여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바로 끊어가는 수도 생긴 것 같아요. 네, 바로 끊어가는 수 있습니다. 여기를 늘면 이렇게 끊어서 4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가고 여기를 두고 이쪽을 끊어서 바꿔치기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이제 4점을 잡은 게 9집의 가치가 있고 이쪽 부분이 마지막 하나, 네, 이것은 셋, 넷, 다섯, 여섯, 뭐 백이 큰 득은 아니더라도 백이 손해는 최소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잡힐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영 구단이 뭐 바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계속 상대가 혼란스러워할 만한 수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왕 컨셉 이렇게 잡은 것 박주환 구단 뭐 이런 데 젖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고요. 여기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를 이었을 때 지금 여기 형태가 사실 백이 어떻게 처리해도 되긴 되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그냥 이어서 여기를 있게 만들고 여기를 이어서 이쪽 부분을 연결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까지 선수로 듣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이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백의 승리는 확실해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그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있는 선택입니다. 여기를 잇고 이렇게 잇고 다음에 이쪽을 막고 여기서 여기 두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면 이제 흑도 여기 있기보다는 여기를 끊어서 바꿔치기가 될 확률이 있고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가 이제 흑의 권리라고 봤을 때 애초에 제가 여기서부터 우측을 열쇠집으로 쳤었죠. 그럼 5, 6, 7, 13, 14, 15, 16집 흑집이 3집이 늘었습니다. 흑이 3집이 늘었고 여기까지 한다면 흑집이 8집이 늘었습니다. 여기가 5집, 역근행이 5집이니까요. 백은 12집이 늘었네요. 그럼 4집 차이. 4집에 이제 선우수가 뒤바뀐 정도니까 뭐 어떻게 해도 승패가 뒤바뀌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뭔가 반대쪽으로 또 변화를 이렇게 합니까? 백이 옆으로 단수, 네, 그쪽으로 단수를 친다면 나중에 여기 끼우는 걸 통해서 뭔가를 마지막 승부수를 해보는 건데요. 잇고 이으면 뭐 여기를 교환시키는 순간 흑돌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네. 끼워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승부를 걸어봅니다. 사실 이건 뭐 쉽게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먼저 나가는 게 더 좋은 수순이겠네요. 나가고 이을 때 이렇게 이어서 이걸 마지막 승부수로 노림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바로요? 아, 먼저요. 아, 지금 그것보다도 더 빨리 둬서 여기서부터의 승부수인가요? 근데 이건 안 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먼저 나가는 것은 여기를 이어서 이제는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으면 여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을 칠 때 흑이 여기를 먼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교환이 다 되는 순간 백이 이쪽을 젖혀서 지금 뒤로 돌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다면 이 4점은 잡았지만 흑이 이득 봤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역시 바깥쪽에서 단수를 쳤습니다. 아, 자체로 그리고 안 되네요. 여기를 두고 나가는 게 백이 자체로 대응을 해도 안 되네요. 있고 이쪽을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안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자, 이지영 구단이 돌을 걷었고요. 네, 더 이상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이 막판에는 뭐 이지영 구단이 뭐 저수를 못 봐서 진 게 아니라 이미 안 됐던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이 정확히 찔러가면서 승리를 장식을 했고요. 치바다 갔던 수를 좀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변 쪽에서 좀 더 백도를 강렬하게 노렸어야 한다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실전은 타협이 됐고 타협이 되면서는 덤에 걸려있는 형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정환 구단이 자, 이번 한국 대표에 다시금 선발이 되겠고요. 네, 신진서 선수와 원성진 선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농심배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백불계승입니다. 자, 어려웠던 순간부터 자, 박정환 구단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지영 구단으로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좀 고배를 마시게 됐으니까요. 네, 지금 선발전 최종전에서 2년 연속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일단 박정환 구단이 초반에 워낙 잘 이끌었기 때문에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추격을 허용을 했지만 역전까지 미치지 못했고요. 네, 박정환 구단 오늘 좋은 내용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옆에 대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한상훈 선수가 약간 우세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 뒤로 시간이 한참 흘렀거든요. 과연 바둑이 어떻게 됐을지.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세를 다시 좀 살펴봐야겠어요. 네. 지금 사석은 한상훈 선수가 10개를 따냈고 이동훈 선수가 5개를 따냈고요. 여기 5개가 많습니다. 지금 흑의 마지막 수가 여기를 찔러 들어가서 이제 장 끝내기가 남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살펴봤던 모양을 좀 떠올려 본다면 그래도 훅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앙 쪽이 다 백진영으로 나지 않으면서도 이 대마를 살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처리가 잘 된 것 같고요. 한번 세어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돌을 걷었네요, 한상훈 선수. 네, 지금 아, 개가를 하고 있는데 자, 중앙 부근에서 좀 한상훈 팔단에 실패가 있었을까요? 네, 좀 화면을 넘기자마자 돌을 걷었습니다. 그전에는 한상훈 팔단이 사실 우세했던 바둑이었는데 저희가 보자마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국면이 이동훈 구단이 정말 잘 풀리긴 했는데요. 이동훈 구단은 이 아래쪽 백의 응수를 좀 짚어줍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가 봤던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여기 한 점을 살리고 이쪽을 흑이 두는 그 흐름에서 여기 이은수로 먼저 이쪽을 어떻게 갔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다면 이제 7점보다는 중앙 쪽에 백진영이 좀 더 크게 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중앙 집으로 흑의 전체 집을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흑 불계승입니다. 자, 이동훈 구단이 한상훈 8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상훈 8단 저희가 살펴봤을 당시만 해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네, 오히려 우세한 순간이 많았다고 그렇게 인공지능의 형태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중반 이후에 이동훈 구단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이동훈 구단 이렇게 다시 한번 한국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동훈 구단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됐는데요. 네, 오늘 대결에서는 랭킹이 높은 쪽이 승리를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랭킹으로는 그래도 최강의 진영으로 꾸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험난했던 예선을 뚫은 3명은 원성진 구단과 함께 박정환 구단과 이동훈 구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랭킹 시드 신진서 구단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와일드 카드 좀 예상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와일드 카드를 예상을 해본다면 랭킹으로 봤을 때는 뭐 김지석 구단도 꽤 유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예전에 농심 신라면배에서 연승 가도를 질주했던 2년 전이죠. 이제 연승을 달렸던 신민준 선수도 꽤 유력한 후보일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좀 더 폭을 넓혀보면. 농심배에서 역사를 써내려고 한 전설, 이창호 구단. 네, 이번 혹은 대회에서도 또 투혼을 보여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선 결승까지 진격을 했고, 그 외에 또 이세돌 구단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좀 예측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변상일 선수도 있고, 랭킹 탑 10 안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농심배에서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들,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들, 네. 모든 선수들이 대상입니다. 자, 와일드 카드가 결정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 또 대표팀이 완성이 되면 이제 중국과의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올해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ou hold